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그 일부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그 명량해전 하는 그 치르는 걸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러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군산 앞바다까지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반이 이제 군산 앞바다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왜군이 안 나타나니까 명량이 어떻게 됐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명량 쪽으로 다시 이제 도망간 지 24일 만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명량을 딱 가보니까 완전히 민가는 불타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살아있는 건 다 그 도륙해 버려가지고 뭐 어디 장사 지낼 사람도 없어가지고 시체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썩어서 완전히 그게 뭐 아주 처참한 꼴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걸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그 길로 배를 돌려가지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의 이름이 안편도인데, 그 안편도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전남 신안군이 이제 저 섬이 한 30몇 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1030몇 개 어쩌고 그러면 그게 좀 필링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자지자는 섬은 빼버리고 천사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1004개가 있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섬이. 그래서 그 섬이 그렇게 많은 그 바다로 이제 숨은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가 숨으면 뭐 당시 그 일본군들이 그거 찾을 필요도 없고 찾지도 못해요. 거기 숨어 있으면. 지금 같은 뭐 항공사진 촬영해서 하겠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서 이 양반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소금 굽는 가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소금 구워서 그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됐다 해가지고 이걸 그 몇 개를 증발에다가 그걸 가마솥으로 딱 걸고 군사들 풀어가지고 산에 가서 그 나무 있는 대로 다 베어라. 그래서 나무 베다가 거기서 소금을 굽죠. 거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싣고 배로 살살 싣고 이쪽에 전라남도 일대 그 포구에 가가지고 민가들한테 이제 소금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도 중요하지만 소금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필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반찬을 뭐 만들어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그 금이라고 그러죠. 금은 진짜 금이고 소금은 조그만 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금이 쌀, 소금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이제 귀한 건데,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제 그 병사들이 가서 근근하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다가 그 1598년 6월경인가요? 그때 4월경인가 했던 그 장계를 이제 그 있으면서도 조정에다 장계를 수시로 보내요. 우린 뭐 어디 위치 어디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리죠. 이 보내는데 거기에 장계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명나라 수군이 강화도에 지금 도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강화도에 왔으면 곧 남쪽에 오겠구나. 그럼 나도 이제 살 길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섬에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 이 목포 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목포에서 케이블카 타면 고화도가 총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포 앞바다에 이렇게 조그만 그 수로죠. 수로가 있고 고화도 바깥에 나가면 그 바다는 좀 큰 바다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일본 아이들이 이게 특징이 있는 게 그 배가 작기 때문에 일본 대양을 건너올 때는 큰 선단을 해가지고 한 500척이 같이 넘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100척, 200척 이렇게 갈 때는 이 파도 치면요. 그게 걔들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 큰 바다 쪽은 절대 안 나오고 영어로 이제 코스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나요? 갯고랑이라고 그러죠. 그 갯고랑 있는 데를 이렇게 살살 노져가면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목포 앞바다로 이런 지나가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큰 바다 쪽은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걸 알으니까 그 너머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 산 꼭대기 지금 케이블카 정착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넘어다 보고 이제 그 일본 놈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숨어 있다가 장장 그게 얼마까지 숨어 있었냐면 하여튼 그 도망친 지 총 108일 만인가 그러니까 거의 365일에서 거기 하여튼 1년 360일 한 200 며칠까지 도망 다녔을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거기 고화도에 있으면 이제 108일 만에 이제 명나라 수군이 어디 남해안에 이제 군사 기지를 좀 물색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완도군 고급면에다가 이제 군사 기지를 물색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명군하고 같이 그때 1598년 7월쯤 거기를
우리도 이제 진영을 옮겨요. 그 고금도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해 이제 거기서 옮겨 있을 당시에 그게 저기 풍신수길이가 이제 죽는데 8월 뭐 18일인가 그렇게 죽어요. 죽는데 그게 여기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조선에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게 나중에 조선으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11월 달인가 이제 이게 이제 이 11월하고 10월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게 이 역사 기록이 그 당시 서기로도 기록하고 음력으로도 기록해요. 그 음력하고 역사 이게 자꾸 헷갈려서 이 일자가 좀 차이 나더라도 이건 서기로 얘기하는구나, 이건 음력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며칠까지 이제 철수하라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철수하잖아요.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진림도덕은 철수하는 군대를 뭐 우리가 가서 쫓아가서 싸울 필요 없냐 하니까 그냥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줄인다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무슨 소리냐고, 그 왜군들이 단 한 놈이라도 살아서 돌아갈 수 없도록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싸워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잖아요. 전사했는데 그것이 자살적인 전사냐 사실이냐 하는 많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자살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살아남으면 그 비참한 역적으로 몰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하는 쪽을 택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자세한 그냥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순신이 죽어서 이제 결국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 소설을 써놓은 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도록 잘 쓰는 게 그 소설이 유명한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을 잘하는 소설이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소설인지 역사의 정론인지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계속 영웅으로 만드는 소설도 막 엄청나게 거짓말을 거기다 써놓는데, 그거를 읽으면 누구나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뭐 금방 알 수 있는 쉬운 예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을 막았기 때문에 일본 한양에 있는 일본 군들한테 보급품을 보급어지 부대 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지켰다. 이런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미 저기 1592년 저기 5월 23일 일본군이 쳐들어가지고 10월 24일 날 이미 선조가 서울에 돌아왔고, 그래서 일본군이 와가지고 저 동네하고 울산하고 뭐야 어디야 진주하고 이제 이쪽에 김해하고 이쪽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 있으면서 남쪽을 뛰어달라고 농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양에는 이미 명나라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군이 단 한 놈도 없어요. 근데 한 놈도 없는 일본군한테 무슨 그저 전쟁 물자를 보급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소설 써놓은 대로 그런가 보다. 한양에 일본군들이 득실득실했는데 이순신이 막아가지고 물자 공급을 묻어서 한양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역사에 대한 무식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가 적어도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설에 의존할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133척 대 우리가 13척이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세부기내라는 건 전쟁 물자 그런 거 안 싣고 사람만 빽빽하게 실을 때 40명을 태울 수 있는 배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40명씩 태울 수 있는 배를 10명이면 얼마니까? 400명이죠. 100명이면 4,000명이죠. 133척이면 3, 40이 약 한 5,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5,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심지어 놀란 게, 내가 이 글을 써가지고 한번 관하고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부군수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라고, 이순신이 울들목에서 10만 병력을 싣고 한양 치러 가는 거지 이순신이 막아가지고 우리 조선을 구했다고 하는 거는 뭐 이러면서 악을 쓰고 막 댐벼. 그런데 그 사람이 부군수까지 했으면 이게 거기 아주 공무원으로 늙은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133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다 실어봐야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 실으려면 당신 배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알아? 그런 배를 약 2,500대가 있어야 돼. 근데 일본 놈들이 처음에 여기 우리나라 침략하러 올 때 500척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그 애들이 뭐 2,500척이 온 적이 없어요.
당신 무슨 계산도 안 해보고 그런 엉터리 거짓말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막 그 당신이 뭐 몰라서 그렇지 그 뒤에 뭐 다른 배가 또 있을 수 이런 그 무식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지도층이에요. 지도층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민간인들은 뭐 그렇다고 하고 뭐 우리가 그런 거 저 역사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 모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저런 말이 맞네. 뭐 이렇게 긍정해 주길 난 바라는데 그렇게 긍정도 못해요.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 어떻게 그래도 10만 명을 어떻게 실고 하는 재주가 있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만 명이 있지도 않고 이미 저기 뭐야 한양에서 그 뭐야 저 1993년도에 그 철수했으니까 7년이면 약 한 4년 전에 그 철수해가지고 경상도에 와서 외성을 쌓고 그저 뭐야 전라도까지 먹으려고 그놈들이 그 협상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정주회란을 일으켰는데 무슨 한양에 저 뭐야 저 그 군사보급으로 뭐 10만 명을 싣고 다시 치러 가고 명나라가 거기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지지분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엉터리 역사가 지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데요. 일부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런 반론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역사가 좀 훌륭한 걸 좀 있으면 안 돼? 그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다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있었다고 팍팍 우겨야지 그걸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 일면 있어요. 일면 그 긍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그냥 그렇게 우겨가지고 됩니까? 그게 그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그 어떤 그 패기라든지 국가관에서 군대까지도 심지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그 영웅 같은 이순신 장군이 나와야 나라를 지키지 우리 같은 사람 뭐 나라 지키는 거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하고 월등한 그 신격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하나 영웅으로 선정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다 그 영웅처럼 닮는다고는 생각을 가진다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건 본래 그런 거는 그 영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영웅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웅 나오기 기다리다가 우리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은 설사 그렇게 그 영웅을 하나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민족도 정말 영웅이 있었어 뭐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면도 일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사리에도 안 맞고 현실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엉터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뭐 아는 척하고 지금 뭐 나는 이거 식상한 게 어디 무슨 행사하고 어디 가면 지도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나라를 구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와 있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양반이 저거 참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우리 역사가 1900년도부터 사실은 그 교과서가 일본 놈들이 친일 사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다음부터는 독재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고 여러 번이 왜곡되어 온 역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뭐야 저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영웅을 가짜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한 하느님 있잖아요. 하느님한테 믿으면 하느님이 다 막아줄 거 아니에요. 전쟁도 막아주고 코로나도 막아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이건 인간 힘으로 안 돼. 그 영웅이 하나 나와야 돼. 영웅이 나와서 막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무용담으로서 그냥 어떻게 장난 삼아서 하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역사의 정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장르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이제 저를 막그 비난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난하더라도 저는 옳은 건 옳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